테스트 필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저희는 필터가 언제 동작하는지를 말씀드렸고요. 근데 어떻게 동작하느냐, 언제 동작하느냐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체인.도 필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그 문서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서는 톰캣에서 문서를 찾아서 들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웹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게 톰캣이잖아요. 그래서 tomcat.apache.org를 찾아가시면 왼쪽에 다운로드가 있고요. 다운로드 말고 도큐멘테이션이 따로 있고 여기는 서버에 대한 설명이고요. 톰캣 서버가 8.5 버전, 9.0 버전, 10.0 버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밑에 조금 더 내려보시면 여기인가? 잠깐만요. 그러면 톰캣 9.0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톰캣 9.0이죠. 톰캣 9.0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들어가면 유저 가이드가 있고요. 유저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볼게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서블릿, JSP, EL이라고 하는 문서들이 있어요. 서블릿, JSP, EL이 있고요. 그래서 그 자바 클래스에 대한 설명들 있잖아요. 서블릿 클래스, 필터 클래스, 뭐 리스너 클래스 등등등. 그 다음에 뭐 세션, 리퀘스트,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자바에서 코딩할 때 나오는 클래스 이름들이죠. 그거에 대한 그 문서를 보고 싶으시면 서블릿 4.0 자바 독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아마 여기 있는 이 메뉴가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을 거예요. 자바 1.8 도큐멘테이션 보여드렸던 그 포맷하고 똑같을 거예요. 오라클에서 제공되어지는 그 자바 1.8 문서 형식하고 똑같을 거고요. 왼쪽 상단은 패키지 이름, 그 다음에 왼쪽 하단은 그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 이름, 클래스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서블릿 패키지이고요.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디스크립터, HTTP 뭐 이렇게 있고 아마 HTTP의 리퀘스트나 리스폰스와 같은 그런 그 클래스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서블릿 패키지에는 보시면 필터가 있고요. 서블릿이 있고요. 등등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필터는 보시면 필터 클릭했죠. 필터는 자바 X 서블릿 패키지의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고요. 인터페이스 필터라고 되어 있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HTTP 필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밑에 아까 가장 대표적인 필터를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인증, 로그 출력이에요. 이건 로그인이 아니고요. 로그를 출력하는 필터. 이게 인증을 하는 필터. 이런 쪽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필터는 3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필터 인터페이스는 destroy, doFilter, init이라고 하는 3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destroy는 앞에 선언이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 init도 디폴트라고 되어 있어요. doFilter만 그냥 리턴 타임만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destroy는 이미 인터페이스 안에서 구현이 다 끝나 있는 메서드라는 뜻이고요. 구현이 끝나 있는 메서드라는 뜻이고 init도 마찬가지로 그 구현이 끝나 있는 메서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버라이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페이스에서 그 아무런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은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예요. 인터페이스 abstract 메서드죠. 그래서 all 메서드라고 되어 있고 abstract 메서드 해보면 두 필터 하나밖에 없고요.
디폴트 메서드 destroy와 init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메서드는 뭐냐면 두 필터 하나예요. 뭐 그래서 문서를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필터가 무엇을 하는 녀석이고 무엇을 하는 설명이 되게 구구절절이 많이 되어 있어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서는 이렇게 아파치 톰캣 아파치 서버 그 웹을 들어가면 톰캣 페이지를 들어가면 거기서 문서를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얘는 오라클에서가 아니라 그 톰캣 서버 쪽에서 얘네들 찾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터에서 두 필터 메서드를 조금 더 그 저희가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리퀘스트를 필터 체인을 따라서 전달한다. 말 그대로 해석하면 요청을 리퀘스트가 요청이잖아요. 요청을 필터 체인을 따라서 패스 전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두 필터가. 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일단 실행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다가 로그를 하나만 더 넣을게요. 로그를 어떻게 넣어 볼 거냐면 이게 테스트 필터죠. 테스트 필터의 두 필터 안쪽인데 그냥 일단 이렇게만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체인, 지금 체인이죠. 체인.doFilter 체인.doFilter 메서드 호출 전이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마찬가지로 출력문을 하나 더 넣는데요. 클래스는 테스트 필터고 테스트 필터 인스턴스고요. chain.doFilter 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 후예요. 그죠? before하고 after예요. before after. 자, 이렇게 출력문 두 개를 더 넣었어요. 출력문 두 개를 더 넣었고요. 자, 로그가 출력되는 순서를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든 필터는 뭐 루트로 그 요청을 보내도 되고요. 메인으로 요청을 보내도 돼요. 어디로 요청을 보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지금 요렇게 두 개를 추가를 했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하실 때 일단 메인으로 이렇게 보낼게요. JSP 8번 이 상태로 엔터를 해보세요. 엔터. 뭐 메인 페이지가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로그들의 순서를 한번 볼까요? 로그들의 순서를 보시면 자, 브라우저에서 엔터를 쳤죠. 브라우저에서 엔터를 친다는 얘기는 리퀘스트가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림을 그리면서 해볼까요? 브라우저에서 클라이언트에서 무엇을 보냈다? 리퀘스트를 보냈다. 우리가 엔터를 친 거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리퀘스트가 서버로 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갔죠? 보시면 필터를 먼저 갔죠. 그렇죠? 두 필터가 호출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아까 제가 필터를 이런 식으로 그렸었잖아요. 이렇게 필터를 거쳐 간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통과를 했어요. 체인의 두 필터라고 하는 게 전달받은 리퀘스트와 전달받은 리스판스를 이제 이 필터를 통과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리퀘스트가 이렇게 필터를 통과하면 리퀘스트가
두 필터 호출 전에 그 다음에 호출이 됐죠. 필터를 통과하면 그 다음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서블릿으로 갔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 두 필터 다음에 바로 얘가 로그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순서를 보시면 호출 전, 호출 후라고 하는 얘가 출력되는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서블릿이 호출됐다라고 하는 게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리퀘스트 있죠. 이 리퀘스트를 처리하는 누구한테 갔다? 서블릿한테 갔다라는 얘기예요. 서블릿은 리스폰스를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그게 뭐 우리 같은 구조에서는 서블릿이 JSP로 포워드를 한 다음에 JSP가 이렇게 리스폰스를 보내준 거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서블릿이 직접 리스폰스를 만들 수도 있고 JSP로 포워드한 다음에 리스폰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서블릿이 끝나고 나야 리스폰스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리스폰스가 다시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 자리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필터라고 하는 이 메서드는 언제 끝나는 거냐면 이 두 필터라고 하는 메서드는 서블릿이 모든 처리를 끝나고 나서야 다시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 자리로.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들어왔고요. 리퀘스트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요청을 처리하는 서블릿 객체 서블릿이 실행되기 전에 할 일들을 여기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인점, 여기서 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아규먼트로 전달이 돼요. 필터 메서드를 실행해 주는 거는 웹서버가 실행시켜 주는 거잖아요. 서블릿도 웹서버가 실행시켜 주는 거고 필터도 웹서버가 실행을 시켜 주는 거예요. 톰캣이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톰캣이 메서드 호출하기 전에 어떤 리퀘스트 왔어. 어떤 리스폰스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순서로 진행할 거야 라고 하는 필터 체인이라고 하는 걸 줘요. 이 체인, 이 웹서버가 넘겨주는 필터 체인에 두 필터라고 하는 메서드가 또 있어요. 이거를 호출해주면 필터 체인을 따라서 요청을 전달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전달해주면 뭐 궁극적으로는 뭐가 실행이 되냐면 요청을 처리하는 서블릿 메서드가 실행이 돼요. 요청을 처리하는 서블릿 메서드, 서블릿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겟 방식이면 2개씩 호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이면 2포스트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게 다 끝나야지 이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기는 이 위치는 언제 이 위치로 오는 거냐면 서블릿의 모든 처리가 끝난 다음에 리스폰스가 되돌아올 때 서블릿 함수의 처리가 다 끝났을 때 get이면 get 메서드가 끝났을 때 포스트면 포스트 메시지가 끝났을 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자리. 그럼 그때 만약에 할 일이 있다. 서블릿 함수 처리가 끝났을 때 추가로 뭔가를 더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를 보시면 그런 순서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잖아요. 필터 오고 두 필터가 호출이 되고 두 필터가 호출되고 나서야 서블릿이 호출되고 서블릿이 끝나고 나서야 여기서 테스트 필터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블릿 함수의 처리가 다 끝났을 때 할 일들이 있으면 할 일들을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필터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혹은 그 후에 어떤 일들을 더 하시면 돼요. 보통은 그 두 필터 이후에 할 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필터 전에 할 일들이 더 많아요. 두 필터 전에. 이거를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필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가 필터예요. 필터. 클라이언트와 컨트롤러 사이에 맡고 있는 거. 중간에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터인 거예요.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서 두 필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리퀘스트를 컨트롤러한테까지 전달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네. 필터가 있는 이유?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필터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동작 방식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컨트롤러가 모든 할 일을 끝나잖아요. 그러면 리스폰스가 내려가기 전에도요, 필터를 거치는 거예요. 필터 거치고 그리고 나서 리스폰스가 클라이언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으로 그 동작을 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을 동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어디에 코드를 작성하느냐, 여기와 여기서 코드를 작성한다. 네,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고요. 어디에 이용하는지는 얘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릴 게 있어서. 자, 그러면 필터를 2중, 3중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2개 이상의 필터를 만들어서 아까 그림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여기다가 필터를 여기다가도 한 장 끼우고 여기다가도 한 장 끼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필터는 뭐가 중요할까요?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필터를 먼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필터를 지나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필터를 여기다 끼울 것이냐 여기다 끼울 것이냐에 따라서 처리되는 순서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 걔네들을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필터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되겠죠. 필터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거예요. 필터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필터 패키지에서 필터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컨드 필터라고 할게요. 두 번째 필터. 세컨드 필터라고 하고요. 자, 아예 이름을 그 다음에 넥스트 할까요? 넥스트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서블릿처럼 이름 나오고 필터 매핑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따 수정할게요. 그냥 여기 이름만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기 세컨드 필터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일단 요건 그대로 놔두고 일단 넥스트. 여기서 구현하는 이게 여기서 인터페이스다라고 되어 있죠.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여기 그냥 다 선택되어 있네요. 뭔가를 따로 뺄 수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피니쉬. 자, 여기에서 그냥 만들어져 있는데 얘를 빼버릴게요. 이번에는 얘를 뺄게요. 그러면 얘는 웹서버한테 등록이 안 돼요. 이 필터 클래스는 웹서버한테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생성해 주는 거는 누가 생성해 준다 그랬어요. 웹서버가 실행이 될 때 자동으로 생성자 호출되면서 실행이 되잖아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어노테이션이 없으니까. 서블릿도 그랬죠. 서블릿 클래스도 어노테이션이 없으면 설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서블릿을 설정해 주는 곳은 두 군데가 있었어요. 어노테이션을 설정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웹.xml, 배포 관리자, 웹.xml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필터 클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필터 클래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로그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일단 생성자는 필요 없고요. 생성자는 필요 없고 디스트로이 로그 한번 넣어볼까요? 이거는 무슨 클래스의 로그냐면 세컨드 필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디스트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게 있죠. 여기다가 넣어라. 여기다 코드를 넣어라. 여기다 코드를 넣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를 전달해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항상 이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필터가 동작하기 전에 그 리퀘스트가 넘어가기 전에 리퀘스트가 필터를 지나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은 여기서 해라. 인 거예요. 그 일이 다 끝났으면 필터를 넘겨라. 인 건데 자 여기도 다 지워버리고요. 일단 첫 번째 로그. 첫 번째 로그는 세컨드 필터의 그 필터가 호출됐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직 얘가 실행 전이죠. 두 필터가 실행 전이에요. 그래서 세컨드 필터 거기서는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넣을게요. 세컨드 필터 클래스고 체인의 두 필터가 호출 전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위치에다가 호출 후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nit 있죠. init도 그냥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세컨드 필터 init 웹서버를 재시작시키면 이닛이 호출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웹서버를 호출시키면 재시동을 하면 재시작을 하면 얘가 생성자 다음에 init 호출될 것 같죠. 한번 볼게요. 웹서버를 종료를 시키시고요. 종료시키시고 종료가 됐으면 콘솔창 로그 다 지우고 로그 지울게요. 로그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서버를 run 하고서 실행을 해볼게요. 콘솔창에 어떤 로그들이 출력이 되는지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테스트 필터는 이닛이 호출이 됐어요. 그죠? 근데 세컨드 필터의 이닛은 호출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안 됐죠? 서버가 얘를 호출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서버가 얘를 호출해주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기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웹서버한테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클래스는 있는데 웹서버가 얘는 필터로 동작하는 클래스야 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서블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블릿도 웹서버가 나는 서블릿으로 인식하는 거야, 동작하는 거야 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어노테이션이에요. 서블릿, 웹 서블릿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필터는 웹 필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필터로 동작할 거야 하고 서버에 동작하는 방식. 근데 지금 만든 거는 제가 아까 일부러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지워버렸죠. 그러면 서블릿과 동일하게 어디에서 그걸 설정할 수가 있냐면 web.xml에서 할 수가 있어요. web.xml 열어볼까요? web.xml은 여기 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 보시면 웹앱, 웹inf 폴더 밑에 web.xml이 있어요. 얘를 배포 관리자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여기에서 서블릿과 마찬가지로 필터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요. 웹.xml이 하는 것들이 필터에 대한 설정, 필터 설정, 서블릿 설정, 그다음에 JSP 설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말고도 또 뭐 여기서 또 뭐 했었었죠? 컨텍스트가 있으면 컨텍스트 읽어오는 컨텍스트 설정, 그러니까 리소스 설정 같은 것들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리소스 레퍼런스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배포 관리자, 웹.xml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자, 필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필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필터. 시작 태그와 엔드 태그 사이에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에러 나죠. 에러가 나는 거는 뭐냐면 필터 태그 사이에는 반드시 필수로 넣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 반드시 필수로 넣어야 되는 게 필터 네임, 필터 클래스가 없나요? 필터 클래스 여기 있죠. 디스크립션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는 필터의 이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름이 있어야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필터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입이 있어야 되겠죠. 타입.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만든 게 뭐였었냐면 세컨드 필터라고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요. 얘는 as 안 나오죠. 복붙 좀 할게요. 오타 있을 수 있어서 세컨드 필터를 만들 때 여기 패키지 이름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세컨드 필터였었죠. 대소문자 그대로 쓰셔야 돼요. 뒤에다가 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름과 클래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름과 클래스. 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있어요. 잠깐만요. 필터 네임, 필터 클래스. 요거면 돼요. 근데 왜 에러가 나지? 디스플레이 이름도 필수인가? 이거 디스플레이, 제가 여기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썼군요. 디스플레이 네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필터 네임이에요. 필터 네임. 필터 네임이라고 쓰셔야 돼요. 제가 잘못 썼어요. 이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두 가지. 필터 네임과 필터 클래스. 필터 네임과 필터 클래스가 필수예요. 그래서 필터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클래스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서 얘를 생성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성하겠다. 그 다음에 아직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면 이 필터가 어떤 URL을 처리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설정이 필터 매핑. 필터 매핑에서는 필터 이름과 그 다음에 URL 패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필터 이름은 무엇을 넣어주시면 되냐면 세컨드 필터. 여기 있는 이름을 그대로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URL 패턴은 저는 여기는 메인만 할까요? 메인 이렇게 쓸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만든 두 번째 필터는 메인에만 적용이 되는 필터예요.
그러니까 루트는 적용이 안 되고요. 루트는 적용이 안 되고 메인에만 적용이 되는 필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서버를 재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리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xml이 바뀌었죠. 서버는 자기가 재시작할 때요. 웹.xml을 봐요. 웹.xml을 보면서 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컨드 필터 init 아까까지 안 보였던 누구죠? 두 번째 필터에 init이 호출이 됐고 테스트 필터에 init이 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버는 웹.xml을 보고서요. 웹.xml을 보고서 세컨드 필터라고 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먼저 호출을 한 거예요. 얘를.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여기는 어노테이션으로 설정되어 있는 테스트 필터의 생성자를 호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고 자 이제 요청 URL을 보내보면 메인으로 보내볼게요. 여기를 루트로 하지 말고 메인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볼게요. 순서를. 리퀘스트가 처음에 어디를 가나요? 세컨드 필터를 가요. 그죠? 세컨드 필터에 두 필터가 쭉 가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테스트 필터.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거 거기로 가요. 그 다음에 메인 서블릿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요? 테스트 필터, 세컨드 필터로 와요. 자, 이게 체인이에요. 체인. 필터 체인의 개념입니다. 필터 체인. 순서를 잘 보시면은요. 세컨드 필터가 먼저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필터가 요건 다른 색깔로 할까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필터가 호출이 됐고 그 다음에 URL을 처리하는 거는 서블릿이고요. 실제로 요청을 처리하는 건 서블릿이고 서블릿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왔어요? 테스트 필터. 요렇게 짝이 맞죠. 요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세컨드 필터로 왔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시작하고 닫고 HTML 태그도 그렇잖아요. HTML이 있고 바디가 있고 그럼 바디를 먼저 닫아야 되고 그 다음 끝날 때 HTML 닫아야 되고 이렇잖아요. 필터도 똑같은 거예요. 필터도.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브라우저 쪽에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리퀘스트를 쭉 보냈어요. 이 리퀘스트를 자, 첫 번째 필터가 누구예요? 첫 번째 필터가 리퀘스트가 처음 지나가는 게 세컨드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여기 테스트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요. 테스트를 지나가요. 두 개의 필터를 다 지나간 다음에 메인 서블릿이 호출이 돼요. 여기에서 서블릿이 호출이 돼요. 그러면 서블릿에서 이제 리스폰스가 클라이언트까지 내려가야 할 거잖아요. 클라이언트까지 내려가려면 그 리스폰스가 누구를 지날까요? 필터가 이런 순서로 들어가 있었으니까 테스트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지나가요? 그 다음에 세컨드를 지나가요. 그래서 리스폰스가 클라이언트까지 도달을 하는 거예요. 순서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필터입니다. 이게 필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요거 하기 전에 테스트 필터는 요거 두 개 처리한다 그랬죠. 요거 두 개를 처리한다 그랬고 웹.xml에서 세컨드는 요거 하나만 처리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만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보낼 때 메인이 아니라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메인이 아니라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필터는 뭐만 필터를 거칠까요? 테스트만 거치고
그 다음에 서블릿 갔다가 다시 테스트를 거쳐서 리스판스가 내려가게 돼요. 그죠? 요거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순서를 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세컨드는 두 번째 호출되고 테스트가 먼저 지나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노테이션의 단점이 그거예요. 어노테이션은 어떤 필터를 먼저 지나가고 두 번째로 먼저 지나가고 세 번째로 뭐가 지나가야 되는지를 세팅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순서로 필터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지를 지정할 수 없고 웹서버가 자기가 생성하는 순서대로 그냥 얘네들을 지나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웹 필터의 단점이 그거예요. 그럼 웹.xml 배포 관리자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주석으로 남겨둘게요. 이렇게 주석으로만 남겨두고요. 주석으로 남겨두고 웹.xml은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냐면 먼저 설정한 필터가 먼저 리퀘스트에 더 가까운 필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최초 요청에 대해서 테스트를 먼저 띄우고 테스트라고 하는 필터를 먼저 띄우고 그다음에 세컨드라고 하는 필터를 끼우고 싶으면 요것보다 먼저 세컨드보다 먼저 테스트라고 하는 필터를 먼저 설정을 해주면 돼요. 반대로 리퀘스트가 있는데 세컨드라고 하는 필터를 먼저 지나고 테스트라고 하는 필터를 지나가게끔 만들고 싶으면 세컨드보다 나중에 테스트라고 하는 필터에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웹.xml은 거기에 지정하는 필터의 순서대로 필터가 쭉 끼워지는 거기 때문에 웹.xml을 이용하면 우리가 순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터를 만들 때 서블릿을 만들 때는 어노테이션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서블릿을 만들 때에는. 근데 필터를 만들 때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XML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웹.xml 파일의 필터 설정 순서대로 필터들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먼저 실행하고 싶은 필터를 먼저 설정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먼저 할게요. 테스트를.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필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필터를 만들고 필터 다음에 바로 필터 매핑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두 개가 쌍으로 다녀야 돼요. 필터와 필터 매핑. 필터와 필터 매핑이 같이 다니면 돼요. 필터 매핑. 필터 매핑. 이렇게 다니면 돼요. 자, 필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필터의 이름과 필터 클래스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테스트 필터라고 할 거예요. 패키지 이름은 이거랑 똑같죠. 패키지 이름은 여기 똑같고 클래스 이름을 아마 테스트 필터라고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매핑에서는 필요한 게 필터 이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URL 패턴이 필요해요. 필터 이름은 위에서 만들어준 필터 이름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아까 우리 여기서 처음에 필터 2개 했었잖아요. URL을 2개를 각각 쓰시는 거예요. 각각. 이렇게. 2개 이상의 URL을 처리하는 그런 필터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두 개 이상을 처리하는 필터인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 넣어주시면 됩니다. 각각. 자, 이렇게 해서 필터 설정이 끝났어요. 그러면 웹.xml에서 테스트 필터가 먼저 나왔고 세컨드 필터가 나중에 나왔죠. 그러면 리퀘스트가 지나갈 때 어떤 순서로 지나가게 되냐면 테스트 필터라고 하는 거를 먼저 지나가게 돼요. 테스트 필터를 먼저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 필터를 지나가게 돼요. 반대로 리퀘스트 처리가 다 끝나서 리스판스로 나갈 때에는 반대 순서가 되겠죠. 세컨드가 서블릿에 더 가까운 쪽에 있으니까 세컨드를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지나서 클라이언트로 리스판스가 내려가게 될 거예요. 이게 필터를 설정하시는 방법. 이런 단점이 있어요.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웹 필터 어노테이션은 필터 적용 순서를 우리가 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다, 이런 순서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웹.xml이 변경이 되면 서버를 재시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웹.xml이 변경되면 서버를 재시작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두 개의 필터 중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URL에 대해서는 순서가 테스트가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세컨드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는 세컨드는 지나가지 않고 테스트만 지나가게 됩니다. 순서가. 한번 볼까요? 로그 한번 볼게요. 콘솔 창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생성되는 순서도 보시면 테스트 필터가 먼저 만들어졌고 세컨드 필터가 나중에 만들어졌죠. 메인으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메인. 여기 주소줄에다가 메인 엔터. 그리고 순서 보세요. 순서를 보시게 되면 테스트를 먼저 지나가죠. 그 다음에 세컨드를 가죠. 그 다음에 메인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되돌아갈 때는 거꾸로 세컨드를 지나가고 테스트를 지나가서 그리고 클라이언트로 나가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필터에서 이게 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필터 체인이라고 부르죠. 필터 체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뭐 정수기에도 2중 필터, 3중 필터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필터들을 여러 개 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들. 어떤 경우에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필터들은 진행되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필터를 먼저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그게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웹 필터라고 하는 어노테이션보다는 얘가 훨씬 간단하긴 하죠. 필터 네임, URL 패턴 하고서 설정만 해버리면 되니까 얘가 훨씬 간단하지만 필터인 경우에는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웹.xml에서 직접 설정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지정하기 위해서.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까지는 다 잘 되시죠? 네. 질문이 있으셨어요. 도대체 필터를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실질적인 필터의 예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 할게요.